태풍 11호가 가장 강한 계급의 슈퍼태풍이 되어 중국 남부의 해남도와 광동성을 직강타했습니다. 6일 오후 4시경 하이난성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후 밤 10시 20분경에는 광둥성 슈어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에는 중심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어 이 지역 교통이 중단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면서 필리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11호 야기는 더 강렬한 세력으로 발달해서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해남도 등 인근 공항의 항공편은 모두 결항이 되었습니다. 122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만 명의 소방관과 군인 등을 동원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청은 하이난과 광둥에 대해 가장 심각한 경고인 적색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하이난에는 관광객들이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중국은 몇 주간의 극심한 강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가 고속도로를 막고 가옥을 파괴했으며 농작물과 가축을 쓸어버려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야기가 강타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에 큰 피해를 남겼던 제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홍콩 남부를 휩쓴 데 이어 중국 하이난성 원창에 상륙한 후 매우 강한 세력으로 베트남으로 북상 중입니다. 태풍 야기는 크기는 작지만 올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는 분석이었는데 중국 남부에 상륙할 때에는 그 세력을 2배 이상 키웠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대서양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태풍입니다. 현재 외신들은 지난 2014년 하이난성과 광동성에서 88명을 수해했던 태풍 라마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440억 위안,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태풍 피해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큰 나무들이 뿌리 뽑힐 정도이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세워놓은 오토바이부터 각종 시설물이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굴고 건물 등이 부서지고 있지만 대피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하이난 섬의 원창시와 광둥, 광시 등 중국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 100만 명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인안에서 42만 명, 공둥에서 57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들어 슈퍼태풍 야기는 최대 시속 234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면서 상륙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위세가 워낙 강력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야기는 7일 오전 3시에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9m, 강풍 반경 32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중국 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형급 세력으로 약해져서 베트남 하노이 북서쪽 약 40km 부근 육상까지 이동했습니다. 7일 오후 베트남에는 하노이 부근 노이바이 공항을 비롯해 북부와 중부 지역 4개 공항 운영을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중국 하이난 동남쪽 부근 해상을 지난 태풍 야기는 중심 풍속 최고 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면서 오후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야기는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주요 도시를 관통한 뒤 8일 이후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충칭 지역에 인공강우를 실험하다가 중형급 태풍 수준의 폭풍우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홍콩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한 후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충칭시 20개 구현에서 갑자기 규모 8 이상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4.4m로 중형급 태풍 수준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거센 비바람이 불어 수많은 가로수가 쓰러지고 일부 옥외 간판도 날아갔다며 중국 정부의 인공강우 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인위적인 강우 작업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원성을 쏟아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군용 드론을 인공강우 실험에 활용하고 있는데 폭염 및 가뭄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요오드화음 및 이산화타이타늄 같은 화학물질을 뿌려 물방울이 뭉치게 해 비가 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인 강우와는 전혀 다른 냄새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중단해주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아주 효과가 많았다며 자랑해왔습니다. 실제 낮 최고 42도까지 치솟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 실험은 특정 지역에만 기온이 떨어질 뿐이고 많은 지역에 예측 불가능한 기상현상을 동반해왔습니다. 인공강우 이후에는 습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해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충칭 지역에 발생한 태풍 수준의 폭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결국 충칭 기상청은 지난 2일부터 인공강우를 시작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기상청은 폭풍 후 피해에 대해서는 인공강우는 극단적인 날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돌풍, 천둥, 번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현재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개의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및 부작용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자연재해는 전쟁 범죄와 역사 왜곡에 대한 천벌이고, 중국에 대한 자연재해는 한국의 온갖 시건방을 다 떨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발해와 고구려 땅을 빼앗아간 죗값입니다.